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CES 2020에 참가한 일본 소니의 전기차 개발 소식입니다. 1월 7일 일본의 임프레스 워치라는 매체에서 소니 전기자동차 비전 S를 발표, 360도 오디오도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CES 2020에 참가한 소니가 전기자동차의 컨셉 모델인 비전 S를 전시하는데 소니의 이미징 및 센싱 기술 이외에도 AI나 크라우딩 기술을 활용한 내장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며 합계 33개의 CMOS 센서 그리고 TOF 센서가 부착되고 360도 서라운드 오디오도 각 시트별로 제공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다면 모델카뿐만이 아닐 것이다. 전기 자동차가 플라스틱 모형과 같은 식으로 쌓아 올리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세대의 자동차 회사에 소니가 이름을 올리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의 PC, 스마트폰 업계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 차를 사서 7년 후에 하드웨어의 스펙이 부족합니다. 서비스 종료 기한까지 새 차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다. 가지고 외출하는 데는 방해가 되고 아이팟에게 밀려서 콘텐츠는 풍부하더라도 뜨지 못했던 소니. 모바일의 수비 범위는 애플보다도 넓었기 때문에 폭넓게 서비스를 해봐라. 소니, 파이팅! 단순한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소니다운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토요타의 판매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전기, 화학 제품보다도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 전에 간단하게 철수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여러가지 센서에 관하여 편리하게 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센서가 망가졌을 때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통째로 교환 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가능한 한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운영도 동시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소니는 센서 면에서의 강함이 있으니까 우수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지? 다만 국내의 보급과 관련해서는 충전소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1회 충전으로의 주행거리가 아직 짧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단가가 싸게 되면 구매층도 늘게 되겠죠. 가전 메이커가 모두 시들해진 중에 강력한 존재이네요. 또한 천하의 소니로서 분발해 주세요. 이제 차도 가전의 한 종류가 되는 건가? 저 소니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다니 말이야. 그래도 역시 그 전에 전기 자동차는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빠르니까 곧바로 진보하게 되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꾸로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0년 전후의 차는 실제 운전을 해보면 최신의 안전장치나 저연비는 없어도 지금 보아도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력을 얻어서 달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달리고, 돌고, 멈추고를 고차원적으로 양립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천하의 소니라도 쉽게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 운전으로 특화가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소니야. 다만 우리의 자동차의 기술은 어중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제조업체에게 오기라도 보여주었으면 한다. 강도, 브레이크, 핸들링. 여기에서 뒤진다면 자동차 메이커 자신에게도 내일은 없을 것이고 모델차에서 일반 도로를 달릴 때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소니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I 로봇은 아니지만 만들어 보는 것으로 다양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어서 소니에게 있어서는 손해나는 도전은 아닐 것으로 본다. 서로 경쟁을 하여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본의 메이커였으면 좋겠다. 완전한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
가전 메이커가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그럴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모터로 동력을 받아 바퀴로 보내 움직이는 전기차라고 한다면 엔진, 냉각, 트랜스미션과 같은 관련 기관이 하나도 필요 없게 된다. 카메라 시장이 2010년 대비 70%가 감소하여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소니의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카메라는 부업으로 격화시키고 자동 운전 기술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업으로서는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리먼 쇼크 이후 소니의 주가는 1000엔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절망적인 경제 상황이었습니다만 세계의 소니가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300만엔 정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을 경과해 현재의 주가는 7650엔입니다. 평가 이익이 2200만엔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와중에 원유에 의지하지 않는 일본 독자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소니가 발표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잠자코 있지는 않겠지요. 좋은 의미에서 경쟁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 운전의 기술이 상당히 확립될 때까지 운전 이외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는 장비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거주성이 아주 높아져서 나쁠 것은 없지만 주행 중이나 주정차 중에 사용 제한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환영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동수단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프레임이나 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성이나 조종성에 대한 신뢰는 일조일석에는 구축할 수 없는 만큼 판매할 때까지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나 판매는 인터넷 중심이 되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맘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자동차에 틀어 박혀서 게임이나 인터넷을 즐기게 된다면 또 일본인의 생활이 급변할지도 모른다. 이 모델카의 발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한 가지는 기존 자동차에 대해서 소니의 기술력의 우위를 어필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장래의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의 참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다 좋은 조건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교섭 재료가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소니의 이미지 센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의 자동 운전화의 흐름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는 기술이 된다. 한편 소니가 단독으로 자동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대답은 노우이다. 그 이유는 차를 만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딜러 유지 보수 점포망에 있다. 토요타는 계열 점포가 5000 점포가 있다. 법정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는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늘어났다고 하면 정기적인 유지 보수나 상담 창구가 되는 점포의 체제는 필수적인데 소니가 이것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테스트도 지금 틀림없이 이러한 벽에 직면하고 있다. 만드는 것만이라면 벤처 회사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 판매에까지 가려면 유지 보수를 할 공장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소니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니의 전포 위망 IT는 최강이죠. 자사에서 CPU도 생산 가능하고 센서 개발, 프로그래밍, 수년 전부터는 규제 완화로 금융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에도 진출한다고 하면 육지의 인프라도 앞으로 소니가 모든 면에서 진출해 갈 가능성이 커진다. 토요타도 다른 자동차 회사도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수한 인재를 뽑아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붓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하여 분투해 주기 바란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20, 30년 전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업체들이 전부 망하고 그나마 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니가
자율전기 자동차에 진출한다니까 일본인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니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통하여 과거의 영광을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ES 2020에서 소니 회장이 지금까지의 10년이 모바일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모빌리티의 시대가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이라면 자율주행 전기차는 미국의 애플,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는 가전,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도 자율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모바일 시대에 이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도 계속 좋은 실적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